중앙지법에 당연히 청구돼야 될 영장이 영장 쇼핑하듯이 서부지방법원에 가서 청구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의 대통령과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자, 직접 영상 구성으로 만나보셨습니다만 어제 윤 대통령 측에서 이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자료를 찾았다 이렇게 밝히면서 또 거기에 이제 공수처가 반박하고 나서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다시 재반박하는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 측 입장부터 먼저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기록을 확인한 바 2024년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기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었으며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통신영장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이 기각되자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서 통신영장조차 기각을 당하자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을 나선 것입니다. 자, 제가 좀 설명을 해서 올리겠는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했다는 논란과 함께 거짓말을 했다 이런 논란까지 좀 휩싸이는 상황이죠. 제가 그래픽을 보면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요. 이 공수처의 윤 대통령 사건 관련해서 체포영장 외에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 등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없는지 이제 서면 질의를 해서 앞서서 공수처 청구 사실 없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압수수색 영장, 통신영장에 대해서 청구 사실이 없다고 했던 공수처 기각된 사실을 숨긴 것이 이제 확인을 해서 이제 저기 윤 대통령 측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먼저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속인 건지 이거가 지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오래됐어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보면 뭔가 사실을 말 안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요. 네네. 왜냐하면 저희도 그 당시에 보면 뜬금없이 갑자기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게 좀 이상하게 보였거든요. 그걸 문제 삼았었죠. 그 왜 당시에도, 서부지법으로 갔는지.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었어요. 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돼서 서부지방법으로 옮긴 거다라는 소리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 사건의 전반적인 추이를 보면 사실은 이제 공수처가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한 것이 1월 11일까지예요. 1월 11일 날 경찰과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지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첩 요구를 한 것이 2월 8일이에요. 네. 1월 8일. 그러니까 1월 6일 날부터 청구했다는 거잖아요, 영장을. 근데 기각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각됐는데 기각 사유가 보면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적으로 청구하기 때문에 좀 조정을 해라. 이 조정을 해라라는 의미는 네. 사실은 조율해서 오라는 의미보다는 수사권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함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정해 와라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첩 요구를 합니다. 8일 날 이첩 요구한 이후에 이첩이 안 되다가 11일 날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지고 16일 날 경찰 사건이 이첩이 돼요. 그다음에 18일 날 검찰 사건이 이첩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공수처가 만약에 본인들이 해명하는 게 맞다면 그러면 법원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수사기관끼리 조율해서 와라 그랬으면 네. 다시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했어야죠. 조율이 됐으니까. 그런데 이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서부지방법원으로 갑니다. 30일 날. 그러니까 30일 날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거는 뭔가 그동안의 법원의 태도가 중앙지방법원의 태도가 단순히 가능성상 영장 발부가 안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보다는 예. 이게 수사권 존부에 대해서 문제제기했다고 느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장 신청 법원을 바꾼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서 여러 가지 말을 하는데 예. 사실 청구한 적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체포영장이라고 되물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체포영장으로 한정해서 대답을 위해서 사전에 그 역질문을 던진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으로 보면 공수처에서는 뭔가 조금 더 가리려는 노력을 의도적으로 했다. 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가리려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에 대해서 주진우 의원, 이 공수처가 무언가 찔리는 것 아니냐, 합리적
의심이 든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이 발언까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의 체포영장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계속 압수통신영장에 대해서 공수처에 계속 제가 공식 질의를 해왔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검찰 수사 기록이 넘어간 이후에 기존에는 명확히 압수통신영장에 대해서도 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말이 바뀐 겁니다. 공적인 기관에 공식적인 답변의 뉘앙스가 바뀌는 경우는 흔한 일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뭐가 찔리는 게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문이 드는 것이고 앞단에서 뭔가 영장이 기각됐으니까 그냥 그 수사권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법원을 피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을 수가 있고. 자, 이 부분만 먼저 얘기를 하죠. 이제 주진우 의원도 같은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기각된 걸 이제 숨기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좀 안 될 것 같다라서 이제 옮겼다는 얘기를 좀 그런 의심이 든다 이런 얘기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부인하다가 말하자면 통신영장은 청구했다든지 말이 바뀐다는 것이 맞아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한편으로 보면 이제 변명에 있어서도 여러 기관들이 조정했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굳이 수많은 그 기관들 중에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이렇게 영장 그 신청의 주체가 됐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무리한 어떤 그 영장 신청이었다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 실제적인 그 뭐 공식적인 질의 앞에서 예. 공수처장이 거짓말을 했다면 굉장히 큰 어떤 기관의 어떤 신뢰를 실추하는 그런 기망행위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도 다룰 수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네트워크로 통해서 이게 통과가 즉 그 수용 가능한 기간을 찾았다. 찾고 난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뒤늦게 해명을 했다. 그런데 서부집을 찾아간 것은 용산에 대통령실이 있고 대통령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관할 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뒤늦게 해명한 부분이 앞뒤가 다른 부분이 없잖아 있겠다라는 의구심을 갖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봅니다. 그러니까 수용할 수 있는 기관을 찾다가 서부지법을 찾은 것이고 네. 그것을 나중에 해명하는 상황이 됐다는 저는 얘기를 하시는 그렇게 거죠. 공격받을 수 있는 요지가 있다. 그렇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공수처에서도 입장을 바로 냈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영장은 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건 사실이다. 그런데 기각 사유, 아까 윤기찬 변호사께도 얘기해 주셨습니다만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해서 청구했다가 정리가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요. 영장 청구한 적이 없다더니 통신영장은 청구했다. 그러니까 이 해명의 설득, 이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허준석 대변인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도 청구한 건 맞습니다. 거기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 네. 다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나 뭐 관저나 이런 곳은 압수수색 대상은 아니었다 이제 이런 해명이에요. 그런데 그렇죠. 통신영장은 명백하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네. 청구를 했었는데 국회의원이 물어봐도 아니다 명백하게 거짓말했었고 저게 한참 논란이 됐을 때 이제 그때 국회에서 법원 행정처에도 질의하고 네.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된 것이 있었느냐. 예. 그런데 이상하게도 법원 행정처도 거기에 대해서 딱 확답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우물쭈물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국민들은 당연히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가졌던 것인데 이제야 이제 실마리가 풀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면에는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인권법연구회 좌파 판사들의 카르텔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의심했는데 사실 그것도 더 이상 이제 반박할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온 것이죠. 예. 공수처는 그 전에도 이제 거짓말을 계속 해봤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관저 허가를 55 경비단에서 하는 그 공문을 보냈다라고 그때 했을 때도 체포작전 하기 전날이었던가요? 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딱풀 공문 자신들이 만들었고 날인도 셀프로 했고 그다음에 나중에 경비단에서 아니다 이거는 경호처의 권한이다라고 해명하는 그 입장을 보내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기자들한테 그냥 마치 그런 것처럼 공개를 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들이 쌓여오니까 예. 전 진짜 기각 사유도 그게 맞았나? 거기 수사권 얘기는 없었나 하는 것도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 공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개해서 없으면 이제 국민들이 납득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계속 그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네. 저는 사법기관들만큼 공명정대하고 정정당당해야 될 기관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런데 지금 이 공수처가 보여주고 있는 그다음에 이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해명 이런 것들은 예. 국민들의 불신을 스스로 매우 크게
초래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허준석 대변인도 이 건뿐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그 공수처의 석연치 않은 대응들에 대해서 지금 묶어서 좀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일단 제가 그래픽을 하나 좀 더 보죠. 이 공수처가요, 예, 중앙법원에 압수 통신영장을 청구했지만 윤 대통령의 대상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한 것 방금 전에 언급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픽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오늘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요, 체포영장만 서부지법으로 쇼핑하러 갔냐 이렇게 재반박을 했습니다. 반박에 재반박을 나선 모양새인데 일단 강성필 부대변인께서는 지금 쇼핑을 하러 간 듯한 정황들이 지금 나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저는 이 석연치 않은 사실이 벌어진 것은 결국에 일종의 법정 미비에서 저는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법정 미비라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예, 정확히 예.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논란들이 계속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빨리 발의하자고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 본질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첫 번째로는 서부지법에 간 것이 잘못된 것이냐, 중앙지법으로 간다고 하면 기각될 것이냐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지법으로 영장을 신청하면 기각될 것이기 때문에 서부지법에다가 영장을 신청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영장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넣어서 거기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일단락이 된 것이고 네. 두 번째가 그러면 공수처가 그 수사 권한이 있느냐 이게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이 중앙지법에서 체포 적부심을 기각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은 다 논란이 해소됐다고 생각하는데 예. 저는 이것을 새삼스럽게 다시 꺼낸 것은 사실 본질이 아니라 조금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듯한, 그러니까 물론 공수처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 제가 있다고 분명히 인정을 하고 말씀은 드렸지만 예. 이게 이 전체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구속 영장과 관련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저는 좀 부차적인 내용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글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은 심각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 이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만약에 중앙지방법원에서 공수처에 대해서만 영장을 기각한 거냐, 아니면 검찰 등 신청 사건도 다 기각했냐, 그렇지 않잖아요. 네네. 김영현 전 장관에 대해서 발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게 내면에는 공수처가 해석할 때는 이게 수사권을 문제 삼고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았기 때문에 저는 서부지방법원으로 옮겨갔다고 보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법원에서 문제 삼은 건 뭐냐면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라고 공수처 스스로 밝혔어요. 그러니까 경찰, 수사권 있는 경찰과 공조수사본부가 꾸려진다고 하니까 예. 그거 잘 조율해서 와라. 그래서 현 단계에서 기각한다. 그다음에 각 수사기관 간에 중복 청구가 있으니까 조정해서 와달라. 이 말은 뭐냐면 조정하면 발부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됐어요. 16일 날 조정이 됐죠. 그다음에 18일 날 조정이 됐습니다. 네네. 11일 날 공조본부가 꾸려집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청구를 중앙지방법원에 했어야 되는데 거기다 안 하고 옮겨가죠. 서부지방법원으로.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고, 만약에 중앙지방법원이 너네가 아무리 청구해도 난 너네한테 안 줄 거야라고 했으면 그러면 이런 선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게 아닙니다. 조건부로 분명히 얘기했고, 그런데 이러한 법원의 태도나 문구를 저는 공수처가 수사권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구나라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것을 강구한 거죠. 그다음에 만약에 대물영장과 대인영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대물영장은 뭐냐면 압수수색과 통신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런 것들은 경찰이 원래는 검찰이 신청해서 청구해야 되는데 공수처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를 통해서 많이 했어요. 네네. 그런데 대인영장, 체포영장은 공수처만이 청구 주체가 돼요. 경찰 신청이 안 됩니다. 예. 자,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선택을 그렇게 왜곡지게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네. 따라 차제에 저는 그 수사 담당 검사께서 이 부분은 본인의 이해나 아니면 기타 팀원들과의 서로 의사 나눈 것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 알겠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그 상황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아까 저희가 이제 토론하는 와중에 왜 이제 서부지법으로 갔을까? 아까 이제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이걸 해보니까 영장이 자꾸 안 되니까 찾다가 보니까 서부지법으로 갔다. 그런데 그럼 왜 서부지법을 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제 판사라든가 부장판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우리 법 연구회 소속이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 이제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이제 그러니까 공식적인 해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의 위치 주소가 예. 그 관할 안이라서 네네. 또
동부 뭐 지검에서 지법에서 또 예. 영장 신청한 것도 있다 이렇게 넘어갔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그런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동훈 공수처장이 지니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 본인도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었고 그러니까요. 조금 본인하고 편안하게 말하자면 그 뭐 이권 관계라고 말할 수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비교적 중앙지검보다 훨씬 수월하게 네.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곳을 찾지 않았겠냐. 만약에 지금 중앙지검에서 기각됐다는 말이 없었다면 굳이 그걸 갖다가 양가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선택지로 볼 수 있는데 이 말하자면 통신영장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 그 중앙지검에 넣어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판단으로 결과적으로 했을 수 더 있다. 다른 자선책을 찾았다라고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네.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뭐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그 영장 판사도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네. 이와 같은 의심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요지가 된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형주 교수께서도 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 공수처 측에서도 반박에 나섰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시면요. 공수처에서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우리법 연구회에 가입을 안 했다고 해명을 했고요. 이러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요. 오동훈 처장은 우리법 연구회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이라고 다시 반박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 두 연구회는 글쎄 이제 뭐 같은 걸로 봐야 한다는 얘기도 뭐 후신이니까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데 호주석 대변인은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오동훈 처장은 인권법 연구회라는 게 보도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우리법 연구회라고 이제 그 대리인단이 한 것은 변호인단이 한 것은 단순 착각이에요. 예, 원래부터 이제 인권법으로 알려져 있었던 인물입니다. 네. 근데 그 우리법 연구회는 2010년께에 네. 명단이 이제 공개돼서 이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사실상의 해체를 했어요. 활동을 안 했거든요. 근데 2011년에 만들어진 게 바로 이제 인권법 연구회입니다. 근데 인권법 연구회의 31명의 창립 멤버 중에 10명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었고 네. 회장도 역시 초대 회장이 우리법의 김명수였는데 여기도 초대 회장이 역시 김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신이라고 봤었던 것이에요. 실제로 이제 그런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예. 그럼 마지막에 2018년에 이제 그 우리법 연구회는 공식 해체돼서 우리법 연구회는 현재 이제 없는 상태인 것이죠. 네. 근데 저도 이제 오늘 알게 된 사실인데 국회 이제 그 탄핵 심판, 탄핵 소추에서도 그 과정에서도 네네. 공직자가 이제 장관이든 뭐 이렇게 탄핵 소추가 되면 변호사비는 자신이 내야 된대요. 직무 정지되는 순간 정부 돈으로 하나도 안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네. 반면에 이쪽 국회 쪽의 그 소송 비용은 전부 다 국민 세금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소송을 탄핵 소송을 전부 그 좌파 카르텔 그 LKB 이광범이라는 그 판사 출신 역시 이제 우리법 출신인데 핵심인데요. 예. 그 법무법인을 비롯한 좌파의 그 로펌들이 거의 독식을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구조가 우리법 출신인 이번에도 박범계, 최기상 의원 이런 그 판사 출신 민주당 의원들 예. 이제 그 소추인이고 그러니까 고소한 것도 우리법이고 그것을 대리하는 로펌도 우리법이고 그다음에 그것을 판결하는 법관들 이번에 헌재의 경우에 지금 2명이 우리법 1명이 인권법이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구조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이건 거의 뭐 비즈니스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도 드는 것이죠. 예. 근데 이것이 이제 영장 쇼핑 여기에도 그런 카르텔이 있었던 것이 사실상 확인된 것이니까 저는 이제 과정 나중에 결과가 설령 똑같더라도요. 예. 과정이 정의롭지 않으면 결과를 정의롭다 국민들이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히고 네.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주장 측에서는 왜 서부지법에 갔는지의 이유 중에 또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카르텔 얘기를 해주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공수처에서 통신이라든지 압수수색 영장이 중앙지법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사실 중앙지법 말고 서부지법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저는 이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외 조항이 있고 나름대로의 법의 절차에 의해서 갔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공수처에게 불법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로 제가 좀 찾아보니까 그렇게 이제 국민의힘에서 비난하고 계시는 우리법 연구회는 2018년도에 해체가 됐어요. 그런데 국제인권법은 2011년도에 생긴 거예요. 그럼 이건 시간상으로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리고 중복 인원이 있다고 하는데 예. 뭐 정확한 조사는 해봐야 알겠지만 약 5%의 회원이 중복되는 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어떤 기관도 아니고 예. 어떤 판사들끼리의 연구의 모임과 관련해가지고 예. 이것이 마치 어떤 범죄 조직과 같은 카르텔로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예. 저는 그래도 판사이고 법조인들에게 너무 좀 모욕적인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그 듭니다. 부분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는데 2010년에 우리 법이 이제 비판받으면서 사실상 해체, 활동이 중단됐고 거의 비슷한 시기 2011년에 인권법이 만들어졌고 2018년 이제 완전 공식 해체가 우리 법이 2018년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